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공동수학들을 맡고 있는 심창섭이라고 합니다. 다들 건강하셨죠? 봅시다. 53번 문제 잠깐 보면서 넘어가 봅시다. 저번에 하려고 했었다가 안 했던 부분이어서 그냥 가볍게 봅시다. 우선 지금 연습 문제는 교육청 기출에 관련된 문제만 좀 같이 보면서 넘어가 봅시다. 지금 두 그래프래요. 아이고, 아까도 또 나왔었던 건데. 그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x랑 y는 3x 플러스 k가 두 점 PQ에서 만난대요. 그럼 만나는 교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점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럼 요 점에 대한 좌표를 제가 알파, 여기를 베타를 잡는다면 요 점은 알파 컴마에 3알파 플러스 k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요 점은 베타 컴마에 3베타 플러스 k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괜찮아. 그런데 두 점 PQ에서 만났는데, 그렇다면 알파와 베타에 관련된 조건들, 이런 게 있었겠네요. 첫 번째 조건, x제곱 마이너스 2x는 3x 플러스 k를 했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는 0의 해가 알파하고 베타가 되겠네요. 맞아. 따라서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됐겠어? 5가 됐을 거고, 알파 베타는 뭐가 됐겠어? 마이너스 k가 됐을 거고. 괜찮니? 여기까지는. 그리고 여기까지 요 문장 가지고서 만든 게 지금 요 1번 조건이야. 이제 2번 조건 보자. PQ를 1대2, PQ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 얘가 P고 얘가 Q인데 얘를 1대2로 내분할 거래. 알겠지? 그럼 그 점에 대한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가 되겠죠. 3분의. 그쵸? 얘가 지금 1대2라고. 얘네들이 1대2로 내분한 점이 있을 거 아니야. 1대2로 내분한 점. 여기 정도쯤. 요 점을 놓고 있는 거야. 여기 정도쯤. 알겠지? 얘가 지금 1대2야. 3분의 서로 x로 곱해지는 거 알지? 크로스 되면서.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 베타 플러스 2알파 컴마에 3분의 3베타 플러스 k에 플러스 6알파 플러스 2k 뭐 이렇게 나왔겠지. 근데 어차피 뭐 이렇게 복잡해 보여? 필요 없다고. 왜 필요 없어? 문제에 주어진 게 뭐야? x 좌표만 물어봤으니까. 이해되니? 따라서 니가 얼마래? 1이래.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조건 베타 플러스 2알파는 얼마다? 3이다. 이때 k 값을 구하라는 거야. 우선 여기까지 해서 나온 게 이거 파란색 식이고, 이제 k 값을 구하래.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쭉 나열하고 나니까 의미 연립방 정식이 필요했을 거고, 그놈의 해를 구해주시면 k 값 구할 수 있었겠다. 괜찮아? 쫄지 말고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죠? 각각에 대해서 요 문장을 해석해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 문장을 해석해서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은 조건들 잘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 아까랑 비슷한 문제니까 잘 보셔요. 얘가 요렇게 주어져 있을 거고, 얘가 요렇게 주어져 있을 텐데, 여기에 A, B가 있을 거라고. 5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뭐 대략 여기에 5가 있었다고 가정해보면 여기에 5가 있을 거고, 요 삼각형에 뭘 구해달래? 무게중심을 찾아달래. 그럼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 각각에 대한 좌표를 알면 되는 거죠. 물론 중선을 구해서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구해도 되겠지만, 가장 쉬운 것은 혹시라도 야 너의 좌표를 구할 수 있으면 제일 쉽겠는데? 그런데 A하고 B가 뭐야? 두 그래프의 교점이래. 그럼 뭐 있겠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6이 됐을 것이고, 식정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5는 0이 됐을 거 아니야? 이거 해가 바로 알파하고 베타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이 점에 대한 좌표는 알파 컴마에, 물론 여기다 넣어도 되지. 얘를 알파 제곱 마이너스 8알파 플러스 1이라고 가져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알파 컴마에 여기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2알파 플러스 6으로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거야. 어떤 게 더 나을까? 아래 게 더 낫겠지. 위에 건 부담이 되잖아. 2차니까. 이해돼? 그래서 얘보다는
이걸로 가져가자. 그래도 상관은 없어. 얘랑 얘랑 같다라는 건 아까 여기 남아있던 요놈과 요놈이 같다라는 것은 어차피 여기서 이미 사용이 될 거라서 그게 상관은 없어. 그럼 얘를 봅시다. 얘는 베타 콤마에 마찬가지 이 베타에 플러스 6이었을 거고 얘는 0,0이었을 거고 세 점의 좌표를 모두 다 구했잖아. 그리고 나서 무게중심을 구해보면 되겠네.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싹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는 거였었죠. 싹 다 더해, 싹 다 더해, x좌표 싹 다 더해 3으로 나눠주면 돼. 싹 다 더해. 이렇게 괜찮아? 더하기 0. 그럼 결국에 g는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됐을 것이고 3분의 2배 알파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12가 됐을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우린 이걸 구하라는 거잖아. 뭐가 필요해?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필요한 거지. 맞니? 뭐가 떠올라? 근과 계수의 관계. 맞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는 거야? 10. 알파 플러스 베타 10. 괜찮아? 맞지? 다시 한번 정리해봐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 있어. 두분은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뭐랑 똑같아? a분의 c. 다 알고 있지?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찡찡해서 10이 된 거야. 괜찮아? 그래서 10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넘어가 봅시다. 뒤에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한데 네, 나중에 우리 다시 볼 날이 오겠죠. 직선의 방정식부터 이제 볼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좀 내용을 정리해 줄 필요가 좀 있어서 저랑은 좀 공간에서 좀 정리해 봅시다.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과 몇몇 성질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 놈들이긴 한데 다만 중학교 2학년 때 제대로 배웠다는 가정은 필요로 하는 거야. 한번 봅시다. 직선의 방정식은 세 가지야. 첫 번째, x축과 평행한 거야. 지금 이렇게 좌표 평면에 우리가 직선을 그릴 거라고. 이렇게 좌표 평면에 직선을 그릴 건데 첫 번째는 뭐겠어?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애들이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이런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 y값이 항상 일정해. 땅으로부터 올라가는 길이가 똑같잖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y는 얼마 형태를 취한 거야. y는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뭐 x축과 평행해? 그럼 y축의 수직이겠네? 그 다음에 y값의 y의 좌표가 일정하겠네? 요 정도까지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 정도까지만. 다시 두 번째 봐봐. 두 번째는 y축과도 평행한 놈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애들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x좌표가 일정해. 어떤 특정 값으로부터 계속 같은 값만 갖고 있는 거잖아. y좌표는 변해가지만. 이해되니? 그러다 보니까 얘는 x는 얼마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따라서 얘네들은 x좌표가 일정하겠구나 정도 생각할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너는 y축과 평행하다 보니까 x축과는 수직을 이루고 있겠구나 정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는? 세 번째는요, 축과 평행하지 않는 놈이지. 축과 평행하지 않는 놈. 이런 애들. 우린 이런 애들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불러? 내가 세 글자로 했죠. 미안해, 네 글자로. 네, 1차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서부터 이 1차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은 3개가 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내용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1차함수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1차 함수에 대해서 볼 건데, 어떤 함수인지 마찬가지야. 먼저 개형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만든다고. 1차 함수의 모양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주어져 있고, 이 a가 의미하는 내용, 그리고 이 b가 의미하는 내용만 알고 있으면 1차 함수든 몇 차 함수든 전혀 어렵지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제대로 배웠는지 또는 중학교 3학년 때 제대로 배웠는지 그 정도는 확실히 정리해보면 이 단어는 절대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알겠죠?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첫 번째, A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A를 우리는 뭐라 불러? 기울기라 부르는 거죠. A 값은 기울기. 맞니? A는 기울기라 불려. 그럼 이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뭐야? 뭐 다 아시겠지만 잠깐만 한번 생각해보자. 사람이 이렇게 평지를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바로 눈앞에 이제 오르막길이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오르막길이랑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평지를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오르막길을 다다른 거야. 사람의 말이야. 빨간색과 이 파란색을 비교해보면 파란색은 더 가파르지. 오리가 힘들 것 같아. 많이 기울어져 있어. 그치? 파란색이 말이야. 근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그것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 거라고. 어떻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떤 특정 단위만큼 가보자는 거야. 어떤 특정 단위만큼 갔었을 때, 난 요만큼 갔더니 위로는 요만큼 올라가. 얘는 똑같이 요만큼 갔는데 얘는 쭉 저만큼 올라간 정도에 대한 차이가 있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가로로 간 것분의 세로로 간 것에 대한 차이가 바로 얘와 얘가 왜 더 가파른지, 얘는 왜 더 완만하게 느껴지는지는 이 바로 요 길이로 결정이 되더라는 거야. 알겠니? 다시 말하면 가로로 간 것분의 세로로 간 것. 우린 얘를 좌표평면으로 표현하자면 이건 거죠. 얘를 직선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특정 직선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가로로 간 것분의 세로로 간 것. 이렇게. 그럼 이 점에 대한 좌표를 내가 x1, y1, 이 점을 x2, y2라고 한다면 요 거리는 바로 x2 빼기 x1이 됐을 거고, 여기는 y2 빼기 y1이 됐었겠지. 맞니? 그러다 보니까 우린 기울기를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래서 우린 기울어는 x2-x1분의 y2-y1이라고 생각할 거고, 우린 얘를 x2-x1분의 y 값은 바로 함수 값이니까 fx2-fx1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봤었을 때, 또는 이렇게 지금처럼 x 좌표끼리 빼고 y 좌표끼리 뺀 것을 봤었을 때 떠올라야 되는 것은 기울기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아, 기울기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대표적으로 나왔던 문제 잠깐 살펴볼까? fx는 3x-1이라는 함수가 있어. f에 2026 빼기 f에 2025를 계산해달래. 얼마일까? 얼마야? 지금 이거 여기다 넣고 있으면 아직 연습이 덜 된 거야. 지금 이런 형태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이런 형태들 나오면. 또는 이런 형태들이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기울기가 떠올라야 된다고. 얘를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야, 너 이거 아니야? 그럼 x2 x1이 네가 x2 x1이니까 여기에 2026 빼기 2025만 있다면 넌 기울기구나. 기울기 얼마야? 3. 이렇게. 근데 얘는 어차피 크기가 1이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이거 값 자체가 3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그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차함수야. 알겠죠? y는 fx라는 이차함수가 있는데 요 점을 내가 a, fa라고 얘기해 볼게. 알겠지? 봐봐. 그리고 요 점은 b, fb라고 얘기해 볼게. a분의 fa와 b분의 fb를 비교해 보면 얘가 더 크다. ox. 마찬가지야. a분의 fa를 봤었을 때 너희들이 떠올라야 되는 건 이거야. a 만약에 기울기 문제라면 여기 함수값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치? 얘는 x좌표고 y좌표잖아. x좌표분의 y좌표니까. 그렇다면 a 왜 너 혼자 있어? 빼기 0이 있었어. fa 너는 왜 혼자 있니? 아니거든, 난 0이 있었어. 이렇게 된 거라고. 맞니?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야? a, fa와 0, 0 사이에 기울기죠. 맞냐? x 좌표끼리 빼고 y 좌표끼리 뺀 거니까. 맞니? 그렇다면 얘가 의미하는 것도 마찬가지였겠지? b 빼기 0분의 fb 빼기 0이 된 거니까. 여기서도 b, fb와 0, 0 사이에 기울기인 거죠. 맞아? 따라서 얘는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를 본 거야. 근데 아까도 봤었지만 더 가파르면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큰 거지. 맞니? 그럼 지금은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큰 게 맞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공식을 외우자가 아니라 이런 형태가 나오면 혹시 기울기를 활용하는 문제 아니야? 이것을 떠올려 보자라는 거야. 알겠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학교 3학년 이상인 친구들은 이걸 봤었을 때 하나가 더 붙는다는 거 알고 있을 텐데 뭐가 붙어? 그렇죠. 제가 눈빛도 다 읽어요. 탄젠트 세타. 근데 지금 삼각비를 아직 안 배운 친구들이 있으니까 잠깐만 살펴보자면, 나중에 3학년 2학기 때 배울 내용이에요. 삼각비인데 얘는 직각삼각형은 이미 직각을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각 하나만 같아지면 얘들은 무조건 다 닮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나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나 세타가 같다면 얘네들은 닮았을 거라고. 다시 말하면 여기가 6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0이야. 그렇다면 여기가 3이었다면 두 도형은 닮았으니까 여기 뭐였겠어? 4였을 거고 여기는 얼마였겠어? 지금 절반이잖아. 얼마였겠니? 10이었을 거라고. 닮은 비는 2대 1이야. AA 닮음이잖아. 기억나십니까? 닮음 조건 SAS 닮음.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그 끼인가 이렇게 같을 때. 그 다음에 ASA가 아니죠. SSS. 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각각 같고, 그 다음에 AA. 두 각의 크기가 같고. 맞아?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닮았어. 그래서 닮은 비가 일정한 거죠. 기억나시죠? 네. 우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우선 닮았다. 닮았기 때문에 얘들은 패밀리야. 왜 패밀리냐면 세 변의 길이의 비가 똑같이 3대 4대 5, 3대 4, 여기 10이 아니군요. 아,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표정이 이랬구나. 얘기해주면 돼. 거기 10 아니에요.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죠. 오, 이제 됐죠? 네. 무서운 아이들이네. 아무튼 여기까지 이렇게 됐어. 그럼 세 쌍의 그 길이의 비가 모두 일정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얘를 빗변이라고 부르고 세타에 마주보는 변을 대변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놈을 아무것도 이름이 없는 놈을 밑변이라고 부른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빗변과 세타에 대한 대변과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밑변을 비교해 봤었을 때 비율,
10분의 8과 5분의 4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세타 값이 같다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라고? 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10분의 6과 5분의 3이 빗변과 밑변의 비, 빗변과 밑변의 비가 같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값을 우리는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괜찮아? 다시 마지막으로 밑변과 대변의 비. 다시 말하면 6분의 8과 3분의 4도 똑같잖아요. 닮은 점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비율은 똑같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탄젠트 세타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탄젠트 세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고, 알겠죠? 탄젠트 세타는 지금처럼 이렇게 밑변분의 대변 사이의 길이의 비를 탄젠트 세타라고 한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갑자기 왜 나왔냐 봤더니 여기에 기울기가 이거분의 이거라고. 그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다 보니까 얘를 90도였을 거 아니야 얘는. 그 다음 얘를 세타라고 본다면 이 세타는 결국엔 x축의 양의 방을 이루는 것 같을 거라고. 동의각이니까. 이해돼? 결국에는 기울기 자체가 탄젠트 세타랑 같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데 잠깐 보세요. 삼각비 연습도 할 겸 또 복습도 할 겸 한번 잠깐 보시죠. 60도와 30도에 대해서는 우린 얘네들은 특수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60도,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되는 놈도 있었겠죠? 30도, 이런 놈들이 있어. 여기 60도짜리. 봐봐. 얘네들은 이 비율로 따져주면 얘는 이렇게 만들어져. 얘가 1일 때 여기는 루트 3이고 여기는 2가 돼. 물어볼게. 탄젠트 60도는 얼마일까? 아까 얘기했잖아. 밑변분의 대변.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대변이라고. 밑변분의 대변이니까 얼마야? 밑변분의 대변이니까 루트 3. 맞지? 30도야. 30도일 때는 얘가 1이고 얘가 2였을 것이며 얘가 루트 3이었을 거야. 알겠지? 그러면 탄젠트의 얼마? 30도? 탄젠트 30도. 얼마일까?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죠. 3분의 루트 3. 맞아? 저 인간이 지금 뭐하고 있나 싶죠, 지금. 탄젠트 45도. 탄젠트 45도. 탄젠트 45도도 볼 건데, 탄젠트 45도는 이러한 직각삼각형을 떠올려보자. 45도, 45도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는 길이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요만큼 1이었다면 얘도 1이고, 여긴 루트 2였을 거라고. 맞아? 왜냐면 직각 이등분삼각형이었을 거 아니야. 이게 1, 1이고 피타고라스 써서 루트 2. 그럼 탄젠트 45도는 1분의 1이니까 1이 됐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 탄젠트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이라는 거야. 탄젠트 45도는 1이라는 거야.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라는 거야. 따라서 지금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 우리가 지금 선행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중학교 3학년까지 정상적으로 맡은 친구들을 위한 문제이다 보니까 문제를 만드실 때 y는 루트 3x의 얼마라고 잡으셨어. 기울기를 2로 해도 되고 5로 해도 되는데 굳이 루트 3으로 하신 이유는 뭐였을 거라고. x축과 이루고 있는 각이 60도라는 것을 써먹으란 얘기라고.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가 됐을 테니까. 기울기가 루트 3이야? 탄젠트 60이 루트 3이었지? x축과 이루고 있는 각이 60도였겠구나. 이해할 수 있겠어? 이것도 좀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 그래서 기울기에 대해서는 요 정도에다가.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 봐봐. 우리 축이 있으니까 좀 헷갈려 보이니까 이렇게 한번 잠깐 살펴볼까? 요 직선 한번 봐봐.
요게 탄젠트 값이고 탄젠트 세타다. 그죠? 얘가 이렇게 축과 평행했었을 때. 근데 우리 이런 것도 배웠었죠. 요렇게 이 직각이죠. 여기서 수선을 내렸어. 그치? 얘도 몇 도일까? 얘도 세타죠. 맞아? 요각을 별이라고 잡는다면 별 더하기 세타가 90도였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세타였을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문제를 요렇게 생긴 도형을 주실 때도 있겠지만, 문제에 따라서는 얘를, 어떻게 해볼까? 요렇게, 여기에 수직을 이루고 요렇게 던져줄 수 있었을 거라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렇게 됐었을 때, 요 각이 세타인 거잖아. 맞니? 근데 요 세타 값은 뭐랑도 똑같다고? 여기랑도 똑같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얘와 수직인,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과 그 다음에 y축과 평행한 직선을 던져주고서 얘네들이 이루고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라고 한 다음에 우리는 이 검은색 직선의 기울기 값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야. 우선 다양하게 좀 생각 좀 해줘. 우선 탄젠 세타가 90도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다른 삼각비 부분들은 그때 나올 때마다 다시 보도록 해보죠. 그래서 기울기다. 그러면 기울기는 어떤 특징이 있겠느냐 라는 거죠. 기울기 A 값이 0보다 크면 어떻게 돼?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증가 함수인 거고요. 그쵸? 따라서 A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감소 함수라는 거죠. 맞니? 봐봐. 증가한다는 얘기 뭐야? 직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여기 있는 값을 x1, 여기는 x2라고 잡는다면 여기에 함수값이 fx2가 있을 거고 여기에 함수값이 fx1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맞니? 그렇다면 봐봐. x1이 x2일 때 fx1과 fx2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라고. 큰 놈의 함수값이 더 클 때 우리는 얘네들 증가함수라고 한다고. 따라서 이 조건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만약에 문제의 표현에 이 조건을 던져줬어. 그렇다는 얘기는 A 값이 양수라고 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얘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증가했다는 얘기니까. 아니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감수할 때도 반대로 생각해 봐봐. 여기가 x1이야. 여기는 x2고. 그렇다면 이때 함수값이 fx1일 거고 이때 함수값이 fx2일 거 아니야. 이해돼? 지금은 누가 더 커? fx가 더 크지. 그러니까 x1이 x2보다 작기는 한데 함수값이 역전을 당하시게 되면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생각 좀 해주세요. 그럼 다시 A에 대한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 기울기가 커졌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탄젠트 값 봐봐. 3분의 루트 3이야. 얘는 3분의 3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3분의 루트 3과 3분의 3은 누가 더 커? 3분의 3이 더 크지? 또 3분의 3과 아니면 얘는 그냥 바로 보자. 1과 루트 3을 비교해 봐봐. 누가 더 커? 루트 3이 더 크지? 맞니? 탄젠트 값은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탄젠트 값도 같이 커져. 그렇기 때문에 각이 커졌어? 그렇다면 기울기가 커진 거야. 기울기가 커졌어? 그렇다면 각이 커진 거야. 결국에는 A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또는 X축과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 요 부분에서 이렇게 커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A에 대한 절대값이 클수록, 물론 이 반대쪽 방향도 마찬가지였을 테니까.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이야.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또는 x축과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같다. 더 크다. 그 다음에 다시 이거는 우리가 전 때 했던 거랑 마찬가지야. 잠깐 봐봐. 빨간색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직선이 있는데 너 파랑이야. 파란색 직선이 있는데 얘가 서로 평행하대. 두 직선이 평행하대. 평행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우리는? 고등학교까지 마찬가지야. 고3까지 마찬가지야. 평행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동의가 각각이야.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어때? 똑같겠지. 그치? 따라서 얘는 평행하다? 두 직선이 평행해? 그렇다면 뭐란 얘기야? 기울기가 같다라고. 이해돼? 두 직선의 기울기가 얘가 y는 ax 플러스 b고 얘는 y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이라면 얘는 기울기가 기본적으로 같아야 된다고. 물론 나중에 배울 위치를 나타내는 y 절편은 달라야겠지만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니? 다시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대.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 그렇다면 서로 어떻다는 거야? 한번 잠깐 살펴보자.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또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야. 여기가 90도야. 알겠지? 그렇다면 봐봐. 가장 기본적인 놈으로 생각해 볼게. 내가 너를 y는 mx라고 보고 너를 내가 y는 nx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잘 봐야 된다. 여기 봐봐. 여기 좌표 1인 점을 기준으로 한번 가볍게 한번 봐볼까? 요 점에 대한 좌표는 뭐가 돼? 1,m이 되고 요 점에 대한 좌표는 1,n이 됐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가. 됐니? 그 다음에 요 놈을 O, 내가 여기를 A, B라고 잡는다면 기본적으로 OA에 대한 제곱 더하기 OB에 대한 제곱은 뭐랑 똑같아야 돼? AB에 대한 제곱과 똑같아야 돼. 맞아?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럼 OA에 대한 제곱 우리 얼마 전에 했잖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지. 어떻게 했어? 제곱이니까 루트 필요 없어. 빼. 1제곱 플러스 m제곱 플러스 5b제곱 x좌표끼리에 대한 차이의 제곱에다가 y좌표에 대한 차이라고. 그 다음에 ab는 뭐야? 뭐야? 얘는 x좌표가 똑같으니까 얘는 축과 평행한 놈이라고. 그치? 그냥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그냥 빼면 되는 거죠, 얘는. 그치? 하나의 수직선을 생각해도 되니까 얘는 m에서 n을 뺀 놈인데 물론 절대값이 없겠지만 얘를 제곱해 주시면 되겠네. 괜찮아? 아니면 그냥 1제곱, 1 빼기 1의 제곱 해도 돼.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2 플러스의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생겼을 거고 얘는 m제곱 마이너스 2mn의 플러스 n제곱이 됐겠지? m제곱 죽을 거고 n제곱 죽을 거라고.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2mn인 거죠. 맞니? 따라서 mn의 값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 mn의 값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수직을 만나게 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라고.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한 거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면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던 거야. y는 2x가 있어. 원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놈 누구겠어? y는 곱해서 마이너스 1. 봐봐. 곱해서 1이 나온 걸 뭐라고 불러? 역수지. 곱해서 1 나온 수는 역수. 역수인데 부가 바뀔 거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2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고. 2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2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우선은 역수였을 테니까 2분의 1이었을 거고.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면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와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다고. 이해돼? 다시 y는 3분의 2 x가 있어. 얘랑 원점을 지나면서 수직이려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가 됐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정도도 기억하시면 좋겠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봐볼까? 봐봐. x축과 2루는 각의 크기가 같은 두 직선.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무기처럼. 이게 무슨 말일까? 나중에 우리가 더 삼각비를 배우고 나면 훨씬 더 낫겠지만, 봐봐. 요러한 직선이 있고 요러한 직선이 있어. x축과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는 같은 직선이 아닌 다음에 반대였겠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서로 어떻다는 거야? 요 각이 세타일 때 얘도 세타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맞니? 그렇다면 봐봐. 얘들은 서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찍찍찍 연결해 있었을 때 얘는 y는 만약에 ax였다면 얘는 1만큼 움직였어. 여기 a를 지나고 있었다는 거야. 1,a를. 이해되니? 그렇다는 얘기는 요만큼이고 요만큼 a였다는 뜻이야. 맞니? 그렇다면 얘네 지금 좌우 대칭을 이루었을 테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는 똑같이 a였을 거라. 이해돼? 그럼 뭐란 얘기니? y는 마이너스 ax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맞니? 그러니까 서로 부호가 다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 기울기와 기울기의 합은 0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다 적어볼까? 합이 0이다 정도까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정도면 기울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이제부터 조금만 쉬었다가 요 B값에 대해서 나갈 겁니다. 좀만 쉬었다가 다시 나가죠. 봅시다. y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는 b에 대해서 배울 건데 중학교 2학년 때 우리는 요 b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배웠었냐면 y 값이 y는 ax라는 정비례에서 b만큼 커진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y는 ax가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평행이동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잠깐 평행이동에 대해서도 좀 정리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평행이동이 있어. 잠깐 봐봐. 평행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점의 이동이 있어. 점의 이동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3,5가 있는데 내가 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떨어뜨리려고 그래. 다시 봐봐. 여기에 3,5라는 점이 있어. 3,5라는 점이 있었는데 내가 이 점을 이렇게 볼게.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그렇다면 여기 있던 점이 2만큼 가고 3만큼 떨어진 거야. 그럼 이 점에 대한 좌표는 어떻게 계산했을 거냐면 원래는 3이 있었는데 2만큼 커졌고 원래는 5가 있었는데 3만큼 떨어진 거 아니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는 대로야. 그냥 그대로 3 플러스 2에 5에서 마이너스 3을 빼주는 5 마이너스 3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점의 이동을 그냥 봐주면 돼. 점의 이동을 그냥 봐주면 되는데 문제는 식의 이동이야. 얘는 도형의 이동이죠. 관계식 도형의 이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봐봐.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냥 가볍게 보세요. 우선 제가 원리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이론 정도만 생각하고 있으셔도 됩니다. 잠깐 봐봐. 여기에 y는 3x라는 도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얘를 똑같이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때리려고 그래. 모든 점들에 여기에 만약에 x1, y1이 있었으면 그 놈을 그대로 2만큼 3만큼 떨어뜨릴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떨어뜨릴 거예요. 요 점으로 오게. 또 다른 점도 여기에 점이 있었다면 여기에 두 칸에 이렇게 세 칸을 이렇게 떨어뜨릴 거예요. 이해되니?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점들의 특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 직선. 이 직선의 이름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직선들이 다 요만큼 갔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고요. 얘도 요만큼 갔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고요. 두 칸 가고 세 칸 떨어지게. 모든 점들을 다 이렇게 연결한 거야. 그렇다면 이 놈의 이름은 야 너는 y는 3x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움직인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x1, y1 이 파란색 점만 봐봐. 요 놈은 이 그래프는 관계식이지만 요 점만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점은 x1에 2만큼 커진 거고 y1에서는 3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돼? 이 점은 여기 봤잖아요. 점의 이동 2만큼 커진 거고 3만큼 줄어드는 거고. 이해되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1, y1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대입하면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y1은 3 곱하기 x1이라는 식을 가지고 있어요.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평행이동한 놈들에 대한 특징을 알고 싶은 거라서 내가 너를 x값이라고 잡고 너를 y값이라고 잡았을 때 이 x값과 y값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겠냐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얘를 y는 3x라고 하는 것도 얘가 x1, 3x1이 됐던 것처럼 x좌표와 y좌표가 어떤 특징이 있냐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관계식이거든요. 그럼 얘네들도 얘를 x, 얘를 y로 했을 때 도대체 어떠한 특징이 있냐를 보면 x1 값은 뭐가 됐을 거냐면 x 빼기 2가 y1 값은 뭐가 됐을 거냐면 y 플러스 3이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가 결론적으로 넣어보면 너의 이름은 y 플러스 3은 3배의 x 마이너스 2가 됐을 거라는 거죠. 이해되니? 따라서 이 직선의 이름은 이거라고요.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이렇게 된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겠지. 이제 결론이야. 관계식의 이동이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라면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 x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렇다면 얘는 y 플러스 3이라고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원리야. 이게 원리인 거고 이 원리가 아직 이해 안 되시면 뒤쪽에 도형이 이동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야. 그때 가서 다시 보도록 해보고 지금 우선은 그럼 가슴으로만 우선 좀 받아들이자. 봐봐.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하시면 얘는 x 대신에
x-p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고 y 대신에 y-q를 대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참수에서도 했었어요. 봐봐. y는 x제곱이 있었지. 내가 이 새끼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이동 시켜볼게. 우린 사실 알아. 이 새끼 꼭지점이 0,0이니까 얘는 꼭지점이 3,5가 됐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y는 x-3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5라고 적을 거란 말이야. 꼭지점이 3,5니까. 근데 그 사이에 들어갔었던 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땅 밑에서 일어났던 그런 기작들을 살펴보시면 x축 방향으로 3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x 대신에 x-3이 들어갔던 거고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이동했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어서 y-5만큼 평이동을 해서 y-5는 x-3의 제곱 이렇게 적었던 거죠. 그랬던 여기 있던 -5가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플러스 5가 된 것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작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 봐봐. 내가 문제 내볼게.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어. 1참수죠. 내가 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했어. 어떻게 표시하라고? y 빼기 3은 3배의 x-의 플러스 1인 거야. y-3은 3x-6 더하기 1. y는 3x-6 더하기 1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3x의 마이너스 2. 얘가 바로 이 함수를 이렇게 평이동한 함수가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그래프로 따지면 y는 3x 플러스 1 2라는 이런 함수가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긴 함수가. 근데 이 함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올리면 이런 그래프가 생겼을 거라고. 다시 얘가 이렇게 생겼던 놈이 있었는데 얘를 2만큼 얘를 3만큼 올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생겼을 거라는 거야. 2만큼 3만큼 움직여주면. 그래서 얘가 y는 3x 마이너스 2가 생긴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우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y는 3x라는 놈이 있어. 잘 봐봐. y는 3x라는 놈이 있어. y는 3x가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어. 정비례잖아. 그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봐봐. y는 3x가 반드시 지나는 점이 어디야?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 원점, 그죠? 우리 이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배웠었잖아. 야, 너희는 배운 지 1년 됐고, 선배는 지금 몇 년 됐는데, 지금 한 3년 됐지. 얘는 반드시 원점을 지나. 알겠지? 원점을 지나. 따라서 기울기가 3이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y는 3x야. 됐어? 다시 이 내용을 잠깐 정리 한번 해볼게.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인 놈은 y는 3x였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내가 구하려는 건 이거야. 잘 봐. 2,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인 거야. 그럼 내가 구하려는 얘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인데 얘는 2,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이라고. 그렇다는 얘기는 요 놈을 원래 0,0을 지나고 있었는데 2,3을 지나게 하려면 이 그래프를 2만큼 3만큼 평행을 시키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야. 반드시 지나는 점이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 놈을 x축 방향으로는 2만큼 y축 방향으로는 3만큼 평이동하겠다고 생각하겠다는 거지. 따라서 y 대신에 뭘 집어넣겠다고? 이 식에서 y-3 3배에 x 대신에 뭘 집어넣겠다고? -2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니? 물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배웠었어. 기울기가 3이야?
그렇다면 이렇게 됐을 거고 어차피 A값 B값 구해야 A값 줘야 되네. 이제 B값 찾자. 2,3 지난 다음에 대입해. 3은 6 플러스 B니까 B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여기다 넣었었다고. 이렇게 해서 Y는 3X 마이너스 3이요 라고 풀었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풀어주셔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직선만 구하는 데 있어서는 별 차이 안 나. 속도 차이도 얼마 안 나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이 내용 2,3을 지나면서 어떤 특정 점을 지나면서 길이가 얼마짜리 직선을 구하는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기하 벡터라든가 그 다른 단위가 합쳐지게 된다고. 그때는 이 방법으로 밖에는 해결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익숙하게 만들어 두셔야 돼. 지금 파란색 방법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온 방법을. 알겠죠? 직선 구할 때는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가 요 놈을 가지고서 하는 이 기작을 알고 있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이겁니다.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면 쭉 길게 얘기했지만 이것을 이해하겠냐는 겁니다.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은 y-y1은 m의 x-x1이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기억해 주시고 마이너스 y는 어차피 항상 이항 하던데요. 그럼 미리 이항을 해도 괜찮아. 그래서 y는 m의 x-x1에 플러스 y1 이렇게. 다시 한번 영역 연습해 볼게. 기울기가 3이고 2,3을 지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다고? y는 3에 x-2에 플러스 3. 얘는 부호 바꿔주고 얘는 그대로 적어주면 돼. 그치? 얘가 그대로 적어준 이유는 뭐야? 원래 이쪽에 있던 놈이었는데 이항하면서 그 부동호 방향이 부호가 바뀐 거야.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다. 우선은 여기까지만 먼저 잠깐 보시고 문제를 한번 좀 보죠.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우선 지금은 그런가 보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얘도 요렇게, 얘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겁니다. 여기를 지나고 요 직선대로 두 점을 지나니까 당연히 기울기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 그 나머지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x1과 x2가 같다면 얘는 축과 평행한 놈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 참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봐봐. 마이너스 4,2와 6,8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뭐 어딘가 이렇게 있나 보지?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중점을 지나고 중점이 어디지? 중점의 좌표가 뭐야? 1대 4분점이잖아. 2분의 2개를 더한 거. 2분의 2개를 더한 거. 그럼 얼마니? 2분의 2니까 1,5가 되겠지. 그치? 1,5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 장난하십니까? 마이너스 3에 1,5를 지난 다음에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5. y는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3에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얼마 되는 거야? 플러스 8이 되는 거죠. 괜찮아? 넘어가 봅시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과 5,2를 지난대. 단순 연습이야. 여기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두 점이 주어졌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건가만 좀 보시면 돼요.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래. 불러봐. 5분의 2, 3은 6 플러스 2, 7에 14 이렇게 됐겠네. 5분의 마찬가지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6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5분의 22니까 4, 5분의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6 얘랑 5,2를 지나고 있다고. 괜찮아? 이제 두 점을 지난 직선이야. 이제 한 번에 계산해보자. 한 번에 기울기 먼저 구하자. 기울기 얼마야? 5 빼기 4 그쵸? 5 빼기 4분의 2 빼기 6 이렇게 그치? 거기에
얘를 지난다고 해도 되고 얘를 지난다고 해도 돼.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따라서 얘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8. 8에 x-5에 플러스 2니까 분배 법칙만 해서 동명 정리해 주시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1차 함수를 찾을 수 있겠죠. 괜찮아?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봅시다.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일 때 봐봐. x절편은 얼마니? 6,0이야. 그 다음에 y절편은 얼마야? 0,-2야. 얘를 지나는 직선 계산해달래. 직선의 방정식이야. 봐봐. 직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는 모르겠다. 근데 y절편 이미 구했지. 이제 기울기만 구하면 돼. 기울기 어떻게 계산해? 6,0을 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 a 값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또는 6 빼기 0분의 0 빼기 1을 계산해도 되겠다. 이해돼? 얼마야? 6분의 2니까 얼마니? 3분의 1. 얘는 이 새끼였다. 요것만 봤을 때 점 2개 주어져 있으니까 요 직선을 구할 수 있었겠지. 그 다음 뭐 해주셔야 돼? 이 그래프 위에 얘가 있대. 뭐가 떠올라? 대입. 그죠? 대입해서 A값과 B값 구해주시면 된다. 괜찮아? 그런데 요 빨간색 방법 말고 빨간색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풀어도 괜찮아. 뭐 문제가 될 건 아닌데 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거 또는 너희들이 형식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야. 봐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그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지금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인 직선은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x절편은 어떻게 지어내? y에다가 0 대입했을 때 그때 x값이지. 맞니? 그렇다면 6분의 x를 계산했을 때 y가 사라지고 1 이런 형태가 되면 x절편이 6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봐봐. 6분의 x는 1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을 생각해본다면 x값은 6이죠. 맞아? 다시 마이너스 2분의 y는 1이라고 생각해본다면 y값은 마이너스 2인 거죠. 맞아? 내가 얘를 합쳐볼게. 6분의 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y는 1이 주어져 있다면 x절편 얼마야? y에다 0 넣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 사라질 거고. x절편 얼마? 6. y절편 얼마야? x에다 0 넣었겠지. y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2.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직선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고? 여긴 이 식과 아까 우리가 구했던 식은 서로 어떻다? 같은 놈이다. 이해되니? 따라서 이 문장을 보셨을 때 익숙해지면 좋겠고 아니면 괜찮아. 아니면 최소한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아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호구나 를 깨달으면 최소한은 그 정도 깨닫자고. 형태가 이렇게 주어지면 또는 조금 한 발자국 한 반 발자국만 더 나가서 요 표현 나왔을 때 아까처럼 y는 ax-2라고 자꾸 또 대입하자면 계산이 좀 길어지잖아. 그냥 여기다 그대로 6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y는 1이구나 라고 하고 이걸 여기다 대입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딱 정확하게 절편들이 주어졌었을 때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렇게 하고 나면 편리할 때가 많다가 바로 지금 요 페이지에 있는 요거야. 알겠죠?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시 조금만 더 할 겁니다. 뭐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라서 세 점이 한 직선에 놓여져 있대. 그렇다는 얘기는 어차피 A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조건식 하나만 있으면 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 세타 값이나 이 세타 값 같아야 되겠고 또 이렇게 간 세타 값도 서로 어때야 돼? 같았을 거라고. 맞니? 따라서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그냥 하나의 문제 요인으로 생각해주면 돼. 얘와 얘의 기울기나 얘와 얘의 기울기가 서로 어떻다? 같다. 따라서 얘의 기울기 얼마니? a-3분의 5 빼기 2놈과 얘의 기울기 얼마니? 요거보다는 요게 나을 것 같다.
얘도 3 빼기 1분의 2 더하기 a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해할 수 있겠어? 제가 방금 요거 하려다가 요거 했지. 그 이유가 뭐였겠어? 여기는 미지수가 분자 분모에 다 존재하죠. 그래서 좀 부담이 돼서 이걸로 바꾼 거야. 너희들이 적절하게 식 하나만 세워주시면 돼. 알겠죠? 이거는 딱 문제를 위한 문제야.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있어. 한 직선상에 놓여져 있어. 아, 세 점의 기울기는 똑같구나. 알겠죠? 넘어갑시다. 우선은 이렇게 좌표가 주어졌었을 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말이야. 오늘 집에 와서 과제 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텐데 좌표 평면에 우선 무조건 표현한다 를 먼저 기준으로 삼아. 그러다 보면 요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요거는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험이 가까이 오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판단이 될 거야. 근데 지금은 우선은 다 대입을 하면서 눈으로 확인을 하는 연습이 좀 필요로 하니까 좀 귀찮더라도 지금 귀찮게 해야 돼. 막 시험 앞두고 나서 야 그때 가서도 막 그림 연습하면 시간이 모자라.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여유 있을 때, 조금이라도 여유 있을 때 좀 해놓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봐봐. 어떤 특징이 있니? 문제 출제하신 분의 약간의 의도 같은 걸 읽어봐. A와 C의 Y좌표가 똑같지. 그치? Y좌표가 똑같으면 X축과 평행한 뭔가의 점들이 생겨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선생님들이 문제를 의도하셨구나. 따라서 이런 것도 이거 안 그려도 되나 봐요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제 무조건 그리셔야죠. 알겠죠? 봐봐. 마이너스 2,4가 있고요. 대충 찍어. 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지. 이렇게 하는 사람 없지. 대충 찍어야 돼. 여기 A가 있고요. B에 마이너스 1,2가 있고요. 마이너스 1,2. B가 여기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C가 3,4가 있대. 3,4가 있대. 뭐 요 정도 있다 봅시다.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었나봐. 이렇게 삼각형인데 점 A를 지나고 넓이를 2등분 해야 된대. 알겠지? 넓이를 2등분 해야 돼.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4고 여기는 마이너스 1,2고 여기는 3,4고 그치? 넓이 2등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니? 점 A를 지나는 거니까 C 이렇게 자르면 되겠다. 그치? 꼭지점에서 자를 거니까 뭐가 되겠니? 얘와 얘의 기울기가 서로 어때야 돼? 크기가, 선분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밑변의 비가 넓이 비잖아. 그쵸? 따라서 얘는 중점을 지나야 돼. 중점 구해봐. 얼마니? 1,3이 중점이었겠네. 이해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야. 1,3.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4와 1,3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라는 것도 생각해 두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지? 이거 너희들이 구해. 그 다음에 봐봐. 넓이 2등분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요것만 좀 정리하고 가자.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필기하는 것들은 집에 가서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필기해놔야 돼.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라는 얘기 아니야. 너희들이 이해 안 됐던 부분 다시 한번 보라는 얘기고 요 부분 필기해야 되는데 라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그거 충분히 기억하고 있잖아. 그 부분을 넘기셔서 그 부분은 영상 멈추고 필기를 해놔야 돼. 알겠죠? 봐봐. 넓이를 2등분 하는 경우 먼저 따져보자. 첫 번째 방금 봤듯이 꼭지점을 지나는 삼각형일 때는 중점을 지나면 되는 거야. 그쵸? 중점을 지나면, 대변의 중점을 지나면 넓이 2등분 돼. 알겠지? 다시 두 번째. 나중에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을 배울 텐데, 원의 방정식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원의 중심이 있을 거야. 원의 중심을 지나면 넓이가 2등분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대각선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넓이를 2등분시켜. 알겠지? 대각선의 교점. 대각선의 교점 어떻게 구하지?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의 교점이 잡혀.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의 교점이 잡혀. 혹시 했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때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마름모가 되는 조건 그때 했었잖아요. 양 끝점의 중점이에요. 알겠죠? 얘와 얘의 중점. 알겠지?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무조건 다 넓이는 2등분 시킵니다. 알겠죠? 이 세 가지 형태들 구분 주시고, 이거 이외 거들은요, 그러면 그거는 조금 어려워지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나중에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봅시다. 넘어가 보시죠. 각각에 대한 그래프를 정리해달라는 거니까 그래프를 정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절편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 정도만 잠깐 하고 넘어가 봅시다. 봐봐. 근데 우선은 이 문제와 상관없이 문제 조건이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A와 B와 C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으셔야 돼. 봐봐. A, B, C의 부호를 결정해 봅시다. A, C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A와 C의 부호가 같다. 뿔뿔이나 아니면 마마였을 거라고. B, C가 0보다 크대. 이거 무슨 뜻이야? B와 C의 부호도 같다라는 거야. C가 플러스면 B도 플러스였을 거고 C가 마이너스면 너도 마이너스라고. 괜찮아? 다시 연습해보자. 얘는 뭐야? A, B가 음수래. 네가 플러스면 얘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B, C가 양수니까 네가 마이너스면 너 마이너스, 너 플러스면 너 플러스. 괜찮아? 큰일 날 뻔했네. 그 다음에는 요 직선들은 절편을 활용하는 게 제일 편해. 얘를 이렇게 바꿔보자. ax 플러스 by는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c. x절편은 뭐니? 마이너스 a분의 c. y절편은 뭐니? 마이너스 b분의 c야. 봐봐. 여기 봐봐. a분의 c의 부호 뭐야? 플러스지. 같은 부호니까. 근데 앞에 부호 마이너스 있으니까 너는 마이너스라는 거죠. b분의 c도 플러스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렇다면 x절편도 마이너스고 y절편도 마이너스가 됐을 테니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였을 테니까 이 직선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지나는 사보면은 2사보면 3사보면 4사보면이 되겠다. 괜찮아? 네. 나머지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 이제 요 놈을 볼 건데 지금 머리 많이 아파요? 할만해요? 네, 할만합니다. 그러면 딱 하나만 10분 동안에 문제를 풀기 좀 그래서 왜냐면 그냥 보시면 항등식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으실 텐데 근데 지금 개념을 잡고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잠깐 보세요.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어요. 이것도 여기다 주세요. (0 더하기 0은) 얼마예요? 0이에요. 맞지? 내가 m을 곱할게. n을 곱할 거고 얘는 얼마야? 좀 헷갈렸을 텐데 0 맞죠? 괜찮아? 그 다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a 프라임 x라는 얘기는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개수가. 지금 그냥 일반화 시켜서 그냥 설명할게. c 프라임은 0이에요. 근데 두 직선이 서로 다른 직선이다 보니까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요. 만나는 교점을 제가 x1, y1이라고 할게요. 요 만나는 교점. 그럼 요 만나는 x1, y1을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고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죠.
양쪽에 대입해도. 맞죠? 여기까지. 그렇다면 그냥 뭘 흐르듯이 그냥 보세요.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0이에요. 맞죠? 맞지? 그 다음에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도 0이에요. 지금 a', b', c' 그냥 상수값이에요. 나중에 다 숫자로 바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얘가 0이에요. 그 0을 제가 여기다 넣을게요. m에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플러스 n에 여기는 0 여기다 넣을 겁니다. 이거를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값이 0 성립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얘가 0이니까 그죠? 요 0 자리에 이 0 자리에 너도 0이라며 너도 0이라며 그 0 자리에 이걸 넣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보세요. 유식 야 너 이젠 변수를 갖고 있는 관계식이에요. x랑 y에 대한 관계식. 알겠지? 관계식이야. 요 관계식에다가 요런 관계식에다가 너 x1, y1을 x가 y 값이다 넣은 거네 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위의 식을. 다시 보세요. 얘는 x랑 y가 는 관계식이야. 관계식. 얘랑 상관없이 어떤 특정 관계식이 있었어. 근데 너 보니까 너 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봤더니 야 너 내 식에다가 x자리에 x1, b자리에다 y1을 넣었다는 얘기네. 그 식이 성립하고 있다는 얘기네 라는 거죠. 맞아?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요. 얘는 직선이죠. 얘는 직선이야. 근데 직선인데 뭘 지나? x1과 y1을 지나는 직선이다. 얘는 지금 x랑 y에 대한 1차식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직선이야. 뭐 x축과 평행하든 y축과 평행하든 아니면 뭐 축과 평행하지 않은 1차함수든 얘도 직선이야. x, y가 1차니까. 그런데 x1, y1을 집어넣었더니 성립한대.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죠. 맞아? 따라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얘였을 거야. 이해되니? 근데 x1, y1이 뭐였는데? x1, y1이 뭐였는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과 a'x 플러스 b'x, b'y 플러스 c'은 0의 교점이죠. 교점이 x1, y1 아니야. 맞니? 이 교점 아까 여기 있어.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을 x1, y1이라고 한다고 그랬었잖아. 맞니?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말이죠. 얘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내가 문제를 한번 세워볼게. 이런 얘기인 거야. 2x-y 마이너스 1은 0과 x-y 마이너스 3은 0의 교점을 지나고 2,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알겠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렇다면 얘와 얘에 대한 교점 연립방정식에서 해 구할 수 있지. 여기 분명히 얘는 점 하나에서 만나. 여기 또 점 하나에서 만나. 그럼 두 개의 점을 지난 직선은 오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답은 무조건 하나여야 돼. 알겠지? 봐봐. 그렇다면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요 파란색 입장에서 살펴보면 야, 너 m에 2x-y-1 더하기 n에 x-y-3은 0. 너는 이거였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너 이거였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얘가 어딜 지나고 있다고? 교점을 지난다는 표현에서 우선 이미 여기까지는 식이 만들어진 거야. 2,1을 지난대. 그럼 뭐 해줘야 돼? 얘 직선이 2,1을 지나고 있으니까 대입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모양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야.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고 2,1을 지나는 요 직선을 구하려고 하는 거지. 알겠어? 그럼 이 2를 넣어봐봐. 식 어떻게 되겠니? 4 빼기 2 빼기 1이니까 m 더하기 2 넣어봐. 얼마야? 마이너스 3m.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 m 값이 뭐라고? 3m. m 값이 3n. 괜찮아? m 값이 3n. m 값이 3n이라고. 괜찮아? 그 다음에 n을 약분시키면 찍찍 약분되고 정답은 6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 플러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식 정리하시면 7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은 0.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됐을 거라고. 이해돼? 따라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야. 너희들이 요 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데 다만 우리 교과과정 내에서 이제 현실로 잠깐 돌아오면 교과과정 내에서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면 미지수가 두 개잖아. 그래서 야 어차피 n으로 나누더만. 그래서 이렇게 n으로 나눈다고 처음서부터. 알겠지? 처음서부터 n으로 이렇게 나누어 버리면 얘가 n분의 m이 됐을 것이고 얘가 n분의 m이 됐을 것이고 그럼 그 값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k라고 보통 적어준다고. 이해돼? 그럼 미지수가 이제 몇 개가 된 거야? 하나가 된 거라고. 하나.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문제 43페이지 잠깐 봐봐. 아니 43페이지보다 잠깐만 있어봐. 35페이지 잠깐 봐봐. 35페이지 맨 아래 보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거기 보면 K에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게 눈에 보여? 뭐 앞에 붙어있든 뒤에 붙어있든 그건 중요치가 않아. 괜찮아? 요런 말이고 그래서 43페이지 문제 잠깐 봐봐. 아직 35페이지 접고 있어. 그 다음에 43페이지 문제 봐봐. 내가 방금 풀었던 문제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어? 거기다 이렇게 K 잡고 문제 풀려져 있는 거 눈에 보이죠?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거야. 이렇게 하면 밑에 거기 다른 풀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은 얘는 중학교 수준에서 문제 푼 거야. 중학교 수준에서. 그런데 위에 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92페이지 봐봐. 92페이지. 쭉 넘기시면 92페이지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여기서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기 단계에서 요 놈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그리고 거기 35페이지 잠깐 넘어와봐. 이제 마지막이야. 35페이지 넘어오시면 지금 여기에서는 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잠깐 봐봐. 얘가 만약 이렇게 나와 있어. 원래 기본 원리대로 가자면 n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m은 자식이 약분이 되겠지. 여기 사라질 테니까. 그러니까 이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우리가. 이 식은 0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직선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거지. 만약에 이번에 m에다 0을 집어넣으시면 이 식 사라질 테니까 n으로 나눠주시면 요 식을 나타낼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요 놈은 요 두 놈의 교점을 지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직선 중에서 너 찾아낼 수 있어. 너 표시하고 싶어? 그럼 m에다 0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너 나타내주고 싶어? 그럼 n에다 0을 집어넣어주면 돼. 이 상태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수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n으로 나눠버렸잖아.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k로 나눠져 버렸지. 맞니? 그러니까 k가 0이 돼버리면 얘는 나타낼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내가 뭔 짓을 하더라도 얘는 못 나타낸다고. 얘는 빵을 못 나타낸다고. 얘가 죽지 않을 테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얘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나도 그 점을 지나고 있는 거잖아. 나도 그 점을 지나고 있는 거고. 그 점을 지나고 있으니 이런 보라색의 제3자일 수도 있겠지만 나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다고. 그런데 지금처럼 K를 잡아놓고 나면 K가 0되면 너는 그릴 수 있어. 너는 표현할 수 있지만 나는 못 표현해준다.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그래서 거기 잠깐 봐봐요. 거기 참고해 보면 기억이 어떤 값을 갖더라도 K를 포함하고 있는 그놈은 직선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 관계식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지금 K라고 이렇게 잡고서 문제를 풀게 되면 아예 보기 자체가, 문제 자체가 이 직선을 줘. 이 직선으로 나타낼 수 없는 직선을 구하세요. 봐봐. 이 직선이 K 값에 따라서 나타낼 수 없는 직선을 구하세요. 보기 5개가 나와. 알겠지? 보기 5개 나오는데, 그렇다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두 그래프에 대한 교점이 2,2였으니까 지금 요거 없을 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문제 자체에 얘가 없어. 얘가 이렇게 더 없는 상태인 거야. 얘가 더 없이 그냥 요 놈만 문제인 거야. 얘가 그냥 문제 Q. 이 직선이 나타낼 수 없는 그래프는 하게 되면 두 개를 연립해. 그래서 2,1을 찾아. 얘는 2,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치? 두 그래프의 경우 교점. 얘와 얘의 교점 2,1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서 보기가 다 2,1을 집어넣어. 그게 일반적인 답인데 어떤 문제 보면 다 2,2가 다 성립하는 거야. 그럼 뭐지 이거? 내가 계산 실수했나? 가 아니라 거기서는 그 보기 중에 분명히 뭐가 숨어있어? 얘가 있을 거라고. 얘는 나타낼 수가 없는 거지. 이해돼? K에다 온 값을 집어넣을 시간에 이것만 오미하게 나타낼 수는 없다고. 그래서 보기에서는 이걸 찾아주셔야 돼. 얘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우선은 나중에 우선 이런 개념이 있구나 정도만 좀 잡아주시면 되겠고, 지금 직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고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빠르게 제대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념은 좀 잘 오늘 보시면 과제는 얼마 없어요. 그쵸? 오늘 문제 푼 거 얼마나 있어? 오늘 과제는 어디까지 오시면 되냐면 40페이지까지만 해오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봅시다.